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에 자리한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업체는 지역 이웃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을 30년간 지켜온 기업으로 보육원 지원 등 그동안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쳐왔던 터. 올 겨울에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 흔쾌히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포천에 뿌리를 내리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및 이웃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작은 보탬이 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을 향한 온정이 필요한 계절.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과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캠페인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포천 지역을 위한 특별 모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포천 지역 내 주요 기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기부한 아너 소사이어티는 3명, 나눔 명문 기업은 3곳, 나눔 리더는 47명, 나눔 리더스 클럽은 9곳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경제적으로 팍팍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뺄셈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합쳐 희망을 주는 덧셈 나눔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우리의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사회를 더 희망차게 만들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있다면 온기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동근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지난 4일 내린 폭설 대응이 미흡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폭설에 대한 부족한 대응으로 시민들께서 퇴근길과 아침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제설 장비, 인력 배치, 우선 제설 구간 설정, 실시간 대응 체계 등 여러 요소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점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에는 지난 4일 저녁 5cm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제설 작업이 적게 이뤄지지 않아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양주시가 서부권 도시개발 전략과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양주 광정면과 백서급의 도시개발 여건 분석과 개발 수요 검토, 3호선 연장 타당성 등이 분석될 예정입니다. 또 덕정, 옥정 연결선 추진을 포함한 신규 철도 노선 발굴도 함께 진행됩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용역 단계별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 구상이 실현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 전략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5일 시민 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구상안에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과 첨단 농업을 결합한 융합형 특구 조성이 기본 전략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관광 비전으로는 한탄강과 원산, 금강산을 잇는 삼각 평화 생태벨트 구축이 제시됐습니다. 포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가 남북교류 상황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에 상시 음악거리가 운영됩니다. 동두천시는 올해 뮤직 스트리트 구간 음향 라인을 재배치해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음악 송출 시간과 방식은 시범 운영을 거쳐 주민과 상인 의견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에는 이 같은 문화 콘텐츠가 추가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특구 특색에 맞게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치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에 빗대어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놓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유종복 인천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유 시장은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소설이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뉴스피크를 예로 들며 헌법 파괴 성격의 TF를 헌법 존중 TF로, 검찰 해체를 검찰 개혁이라 부르는 언어 타락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동물농장의 구절을 인용해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선택적 법 집행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정해진 판결이라며 당재판소와 비교했고 빅브라더의 새로운 텔레스크린으로 휴대폰 검열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이중사고를 언급하며 반미 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반중 시위는 혐오 범죄라 낙인 찍는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강행 즉각 중단과 민주당만 우대하는 특검의 이중잣대, 무너지는 헌법 가치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인천시당의 비난에 더불어민주당도 발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유종복 시장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유종복 시장의 내란 옹호성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그리고 국민의힘 인천 정치 세력에 반복되는 비위와 책임 회피는 인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 소외의 문제로 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종복 시장이 현 정권 비판에 앞서 올린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지목한 점을 두고 내란 옹호성 발언이라며 시민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양당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10.3%인 6,03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고보조금 6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3,095억 원을 비롯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우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원, 공단 고가교 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 87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입니다. 공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삼산 도매시장과 남촌 도매시장 두 곳을 통합관리하는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 계획안을 지난 2023년 9월 수립하고 올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11월 3일 공사 설립 후 5년간 193억 7천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독립채상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미흡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감가상각으로 인한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삼산 도매시장에 토지 건물만 현물 출자하고 남촌 도매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이후 유통공사 운영이 안정화되면 남촌 도매시장도 추가 출자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거친 후 인천시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증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6년 개통 이후 2년 만에 누적 수송 인원 1억 명을 돌파하며 이용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140% 안팎을 기록하며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현재 차량 2량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2호선을 4량으로 증차하기 위해 신규 전동차 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 타당성이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돌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시는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부터 신규 전동차 도입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비는 631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제3대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신 내정자는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숭실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내정에 따라 시는 신원조사 등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할 계획입니다. 임용 후 신 내정자는 소관부서 업무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사, 공단 등과의 정무적 차원의 협력과 조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 비중이 전국에서 서울만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박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 거래 비율은 45.3%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4.1%로 전달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하고 인천은 보합세를, 경기도는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와 마포 동작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서초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전달에 비해 3.4%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가 지난 3일 기준 1,079명으로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안 돼 1,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나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편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동두천과 연천, 화성, 남양주 등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인데 나머지 1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8곳에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성과 나눔 콘서트를 열고 시범 운영 실태 분석과 현장 적용 가능성,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편의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갖춘 평가 도구라는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수행단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9개월간 경기도 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킨 지킴이들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